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상머슴 이재동입니다. 제가 좀 똑똑한 상머슴이죠. 일반 상머슴보단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은 치목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걸 지금 올해 코로나의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희 분재원을 오셔가지고 보신 분들이 가장 인기 높았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 사진으로 보시는 것하고 실물로 보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분재를 모르는 초보자들도 이 나무를 보면은 와, 신기하다, 참 이쁘다, 귀엽다, 그걸 쟤한테 쏟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우리 저기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감독님 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조금 억울하죠. 어쨌든 이제 또 제가 또 제 눈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쪽에 지금 장난기가 가득 들어있죠. 이 나무를 저희 집에 이 분재를 봄이면은 바깥으로 내놓고 가을이면 이렇게 하우스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러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 나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세 분이 오셨거든요.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1,500원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모퉁이를 주면서 그럽니다. 아니요, 그래도 10,000원은 줘야 돼야. 그 중에서 분재를 조금 알던 말던 분이 크게 인심을 썼어요. 그래도 2, 3만원은 줘야지. 그냥 나무가 몇 년생인지 어떤 나무인지 그 전혀 없이 나무 일감만 놓고 얘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죠. 얘들이 올해 24살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요. 이 쪼까는 것이 뭔 24살. 그러죠?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러죠.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이 나무의 순짓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순짓기는 순짓기지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니죠.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굳이 영상까지 찍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나무는 이 우리 아마추어 동호인이라든가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 중에서는 추목을 따실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서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냥 누구나 추목을 딸 수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예쁜 나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나무 자체를 이쁘게 만들어 놔야 이 나무가 비로소 추목을 따더라도 예쁜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냥 가지 하나 있는 거,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뿌리빨 얻기 위해서 그냥 한 줄기로 있는 걸 추목을 따가지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순짓기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순짓기 하면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 제가 그랬죠. 이 나무는 소재이면서 완성목이다. 그 얘기는 이 나무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제가 화분에서는 분이 크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화분에서는 안 크니까 제가 이 해바라기 꽃받침, 화분받침, 이건 화분 아니죠? 여기에다가 지금 키우는 거예요. 화분 아닙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데, 여기 왜 이렇게 들리냐고요? 여기 철사를 묶어 놓으면은 철사 자국이 나기 때문에 다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저 얼굴에 잔뜩 이렇게 충격을 받은 표정인데, 또 아니라고 저렇게 발뺌을 합니다, 우리 감독님. 기가 막히다는 표정도 져요. 날이 갈수록 이걸 점입 가경, 쉬운 말로는 전문 용어로는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그러죠. 자, 이 나무는, 이렇게 추목한 나무는 소재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 밑에 근장이 계속 커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도 아마 더 커질 겁니다.
2cm씩, 1년에 2cm씩만 키워도 10년이면은 20cm 이 정도 커져요. 맞죠? 감독님, 맞죠? 설마 이것도 모른다라고는 얘기 않겠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간신히 듣게.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수는 계속 자라났지. 이걸 도대체 언제 잘라야 되냐라는 거예요. 언제 잘라야 되죠? 잘라고 싶을 때. 저기 소재 전문가 감독님께서 아무 때나 막 잘라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르고 싶을 때 자르는 거지. 뭐. 자, 이 나무를 자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컸다. 그래서 이게 자라는 대로 똑똑 따주면은 얘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게 안에서 약한 순들이 성장을 하면서 잔가지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지를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서 눈에 띄는 대로 1년 동안에 순이 자라는 동안에만 한 6번 정도 자르면은 이 잔가지 수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한 2-3배 정도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지금 현재 상태를 완성목으로 놓고 이렇게 계속 잘라내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금방 이 긴 것도 순 집어줬죠. 근데 여기 지금 보이는 약한 순들이 있죠. 얘들은 이 뭐랄까 세력이 좋았던 가지들은 잘라내고 안에서 지금 터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요런 식으로 위에 조금만 보여주세요. 요런 식으로 무성하게 자라나면은 이 그늘 속에 폭 묻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잎을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 순을 잘라주면은 여기에 햇볕도 비치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가지가 전체적으로 밀생을 하게 돼요. 빡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자르는 적기는 그래서 저기 우리 그 소재 전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아까 그거 가지고 내나 이렇게 투덜투덜 했는데 투닥투닥 했는데 자기는 절대 소재 전문 감독이 아니랍니다. 전문가가 아니랍니다. 제가 그랬죠. 너 혼냥 나무를 잘라서 소재로 만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잘라서 다시 기르는 것 뿐이래요. 그러니까 소재 전문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나오는 대로 이게 자르는데 사실 이게 가위를 안 써도 이게 자를 정도로 들 때 순따기는 요때 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 손톱을 세워놓으면 쓸모가 참 많다라고 그랬죠. 자기 얼굴 쥐어뜯을 때도 손톱이 있어야 쥐어뜯고 절대 옆쪽에 얼굴은 쥐어뜯으면 안 돼요. 큰일 나니까 차라리 자기 얼굴을 쥐어뜯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소사나무 순을 또는 단풍나무 하여튼 모든 나무 순은 이 5월 달에 한 번은 전부 이런 식으로 뜯어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이렇게 계속 잘라내주면은 이 나무는 언제 크죠? 감독님. 이렇게 계속 잘라주면 이 나무는 언제 커요? 또, 크고 싶을 때 큰답니다. 정답. 자, 이렇게 5월 달에는 반드시 한 번은 요게 필요해요. 모든 나무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요게 가지 이 자른 끝에 순에서 또 자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라나오면 또 잘라요? 네? 계속 잘라요? 1년 내내?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자, 얘가 지금 순이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러면 얘는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광합성을 하게 돼요. 이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해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영양분이 체관을 따라서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뿌리빨을 만들거든요. 몸통도 키우고 가지도 굵히고 그 다음에 뿌리빨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꾼들을 전부 이렇게 솎아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을 전부 솎아내버리면 안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영양분 만들어낸 것을 잔가지를 갖다가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더 이상 굵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계속 잘라내면 얘들은 계속 잔가지만 키워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완성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열받을 때마다 이 나무 앞에다 놓고 이렇게 순을 갖다가 쥐어 뜯으면 돼요. 손톱으로 톡톡 따내면은 이 열받았던 것들이 전부 이제 나중에 가라앉게 되죠. 이 순하고 같이 잘려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밑에 이 근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동안에 얘들을 갖다가 그대로 좀 방치를 해둬야 되죠. 방치를 해두면은 잔가지 수는 줄겠지만은 밑에 이 혹이 커지는 것은 이제 훨씬 도와주게 되겠죠. 순이 이러는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더 굵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어떤 목적으로 순을 짓느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걸 이렇게 순을 잘라내느냐, 이 나무를 키우느냐, 요것에 따라서 순짓기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잔가지를 많이 만들려면은 이걸 보통 1년에 그 잎이 있는 동안에 제가 5번까지 하는 분도 봤어요. 저기 목포에 있는 분재원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니 뭐 그렇게 순을 집어요. 한두 번만 집지. 아예 1년 동안 안 집는 사람도 있던데.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잔가지가 만들어져야 빨리 팔린다. 정답. 근데 우리는 이 나무를 지금 이미 이건 소품의 단계를 벗어나 버렸거든요.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중품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중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나무를 갖다가 기왕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밑둥이 이 안을 꽉 차게 되면은 가격이 엄청 뛸 거라고. 가격이 뛴다라는 얘기가 하니까 좀 상업적인 느낌이 나는데 가치가 그만큼 상승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상승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요게 자라나는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잎이 있는 동안에 얘들한테 억수로 거름을 많이 줍니다. 넘치도록 줘요. 넘치도록 주고 잎이 있는 동안 3번 이 작업을 해요. 근데 이렇게 3번 작업을 하는데 예솔분재원의 최대 문제는 바로 뭐냐?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나무를 키울 공간이 부족해요. 넓은데? 큰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 거니? 이것이 소품일 때는 차지하는 그 면적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거 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하나 심으면 꽉 차잖아요. 더더구나 이 소사라든가 잡목은 잎이 겹치면 안 됩니다. 소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이 이렇게 쭉쭉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소사라든가 뭐 애기사과라든가 이런 활엽수, 즉 이렇게 이파리가 넓은 것들은 나무가 서로 겹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냥 잎이 노랗게 돼갖고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건강하게 생육을 하려고 그러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최소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10cm 이상은 띄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솔의 철사가 지금 이 나무는 작년 겨울에 작업하면서 철사를 감았던 나무인데 예솔 나무에는 철사 자국이 없다. 이걸 푸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풀어요. 언제 풀 거냐? 다음에 또 순집기를 할 때. 그때 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는 이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단순하게 순 짓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 순을 짓는 것도 나무를 키우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추목한 나무 경우에는 밑동을 굵히기 위해서는 나무를 갖다 쭉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잔가지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그냥 되는 대로, 잘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만 잘한 것 같다 그러면 손톱 대고 바로바로 이렇게 따주면 된다.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냐? 타협을 하는 거죠. 적당히 자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이 성장기에만 3번 그 정도 자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일이죠. 5월 3일에 한 번쯤, 6월 3일에 한 번쯤, 7월 3일에 한 번쯤. 가을에는 단풍 볼 때 좀 보이라고 긴 것들만 대충 자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성장기에만 이렇게 3번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동안에 가지를 안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거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나무를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좀 보대끼게 해서 그러니까 물도 거름도 조금 덜 줘가지고 나무를 보대끼게 했는데 지금은 분재 개념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넉넉하게 주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항상 살림이 윤택해지죠. 그리고 또 그만큼 저항력, 병충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막말로요. 제가 깜빡 잊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얘를 물을 한 하루를 빼먹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죽을까요? 살까요? 감독님, 살아요? 죽어요? 어떻게 살죠? 입이 다 말라서 떨어졌는데요? 그래 또 나와요? 이렇게 우리 감독님이 유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물 주는 걸 빼먹었으면 저 사실을 저렇게 잘 알고 계실까? 나무가 건강하면요. 한 번 입이 쏟아져도 다시 새 입이 납니다. 근데 나무가 약하게 키운 나무는 한 번 쏟아지면 그걸로 끝. 그래요.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 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도 잘 안 걸린대잖아요. 오늘은 이 취목한 소재를 배경으로 해서 이 나무 키우는 목적에 따라서 숨짓기가 달라진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